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화 객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메서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클래스의 기능을 제공할 때 우리가 메서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근데 메서드는 함수의 일종이에요. 함수 다른 말로 이제 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수학 시간에 그 예전에 함수를 배웠죠. fx 해가지고. 예, 그래서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어떤 대응되는 y값, x에 대응되는 y값, 뭐 이런 것도 이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함수라는 거는 자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도 다 쓰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이고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코드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이제 그 제가 이런 예를 이제 하나 들어놨는데, 어떤 그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더한다라든가, 가장 좋은 성적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더한다라든가, 뭐 두 개의 거리를 더한다라든가. 근데 이제 더한다는 기능이 똑같지요, 그죠? 그러면 이 더한다는 기능을 가지는 어떤 그 기능, 그 더하는 기능만 하는 애를 따로 구현을 하는 거죠. 따로 구현을 하고, 더할 필요가 있을 때 걔를 우리가 호출해서 쓴다고 얘기를 해요. 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애를 이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애를 가져다 쓰는 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서드는 함수 중에서 객체, 클래스 안에 구현된 멤버 변수들을 이용해서 구현된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보면 이제 입력이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출력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함수를 이렇게 말할 이제 그리죠. 그 수학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그래서 뭐 더하기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입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이 더해져서 더해진 출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때 이제 add라는 이름,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들을.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게 두 개, 요런 변수, 이거를 이제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환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본 부분을 우리가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하면, add 함수 이름이라고 했고, 함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값, 입력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가로하고 두 개를 써줘요. 써주실 때는 자료형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 넘버 1, int 넘버 2, num2 이렇게 쓰시고, 이제 더하겠죠? 그래서 더한 값이 result라는 애가 있는데, 이 값을 이제 호출한 애한테 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기 위해서 쓰는 키워드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반환값을 주는 키워드고요. 그 반환값이 뭐가 되냐면 result가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result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자료형이 int죠. 그러면 여기 함수 반환형을 여기 이 부분에 맨 위에 부분에 맨 앞에다 쓰게 되는데, 이때 int라고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력을 받지 않고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 쓰면 돼요. 그냥 가로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만 수행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void라고 쓰는 겁니다. void, void. 네, 있죠? void라고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함수를 한번 구현하고 호출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하는데 그 뭐죠? 이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
메서드를 구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함수를 한번 클래스 내에서 호출해서 써보는 것만 해볼 거고요. 이제 메서드 구현하는 건 점점 이제 클래스 내부에 이제 어떻게 메서드를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구현하냐라는 거는 차차 또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하시고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 피니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게 num1이 10이라고 하고 num2는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public 지금은 스태틱이라고 만드실 거예요. 나중에는 스태틱이라는 의미가 좀 이제 광범위 다른 중요한 의미인데 지금은 이대로 그냥 똑같이 코딩하겠습니다. 그래서 n1, n2.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만들고 이 두 개의 값을 result라는 애가 더할 거예요. n1 플러스 n2. 그래서 return result. 이렇게 하는 이런 함수를 제가 만든 거죠. 그죠? 다시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함수의 이름은 add num이고 매개 변수 두 개가 넘어왔다. 이 두 개 변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더해서 이 값을 반환한다. 얘의 자룡이 int니까 여기다 int라고 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환하는 애가 없다. 그럼 여기다가 void라고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선언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환과 반환 타입, 반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매개변수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형 코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내가 쓰고 싶다. 부르면 되겠죠. 함수 이름이 add num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으로 부르시고 두 개의 값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고 나서 근데 반환값이 있죠. 더한 값을 주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요 리절트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썸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런 하면 40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 개를 더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랑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num1하고 num2의 값을 넘겨줬는데 얘는 뭘로 받았냐면 n1이랑 n2로 받았죠?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num1이라고 받으셔도 되고 그냥 n1이라고 받으셔도 되고 i1이라고 받으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받으셔도 돼요. 아시죠? 요거랑 일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값이 요로 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10의 값이 여기 10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30의 값이 여기 30으로 들어오고 요 두 개의 변수는 요 함수에서 새로 선언한 변수예요. 요 변수들은 int num1하고 num2는 요 메인에서 선언한 변수죠. 그런데 n1하고 n2는 add num이라는 함수에서 새로 선언된 변수고 얘네들의 역할은 이 값을 복사해서 받는 역할만 한다. 가다 왔으면 얘가 10이고 얘가 30이니까 두 개가 더해서 리절트가 됐고 이 리절트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리턴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반환 값으로 해서 여기 썸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 메모리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아까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메인 이게 너무 지저분하네. 지울게요 좀.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메인 함수가 뭐를 호출했냐면 add num 얘를 호출했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함수가 호출될 때 그 함수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 하면 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택 메모리라고 했는데 그 스택의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우리 택배 상자가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위로 점점 쌓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메인 함수가 만들어지면 메인 함수가 요만큼의 메모리를 씁니다. 요만큼의 메모리를 쓰고 근데 요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그 메모리 값이 생성이 되냐면 요 메인 함수가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 있죠. 아까 여기서 그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 메인 함수가 여기 보면 num1하고 num2하고 sum 이렇게 세 개가 선언되어 있잖아요. 얘도 사실 쓰는데 얘는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요거 있잖아요. 그럼 요게 각각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씩. 4바이트를 쓰잖아요. 그럼 요 4바이트씩 쓰는 게 요게 이렇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num1, num2, sum 이렇게 4바이트씩 해서 총 12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 메인 함수 부분이에요. 메인 함수 부분이고 메인 함수가 addNum을 호출했죠. addNum을 불러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만큼이 다시 뭐가 쌓이냐? addNum 함수 부분이 쌓여요. 자, addNum 함수 부분이 쌓이고 addNum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n1, n2, result 이렇게 있다. 네. 그럼 여기가 생겨요.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요 값이 요로 요렇게 복사가 되고 요 값이 요로 요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해진 이 값이 어디로 반환이 되냐면 이쪽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쵸? 네, 그렇게 됐고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요 함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 변수 이름하고 요 변수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같아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공간이 아예 다릅니다. 그럼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addNum이라는 호출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return을 때리죠. 그죠? addNum이 다 끝나면 다 한 다음에 return result 하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코드가 이렇게 가다가 addNum이 수행이 돼서 이쪽 가서 이렇게 하고서 다시 올로 돌아온다는 건 addNum이 끝났다는 말이죠. addNum이 끝나면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addNum 부분은 자연히 없어지고요. 여기 메인만 이렇게 남아요. 알겠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num1하고 num2하고 그 다음에 sum 이렇게 남는 거죠. 여기 위에 메모리 부분은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라는 거. 이게 스택 메모리 구조고 다른 그 언어에서 함수가 호출될 때 동일한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메서드 있죠. 메서드도 이런 식의 메모리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변수들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쭉 책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변수를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다. 그래서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 여기에 다시 나와 있고요.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보면 자 여기 아까 스튜던트 있었죠? 스튜던트에다 구현해 볼까요?
자, 아까 요 메소드도 우리가 구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이름을 그 외부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public 해서 이름을 주는 메서드의 이름을 그러면 뭐 기부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떻게 쓰냐면 메서드를 쓰실 때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 메서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이 클래스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메서드 이름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get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get student name 이렇게 하면 메서드 이름을 가져가는 거죠. 가져갈 거니까 get이라고 쓰시고 메서드 이름의 자료형이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환형은 스트링이라고 쓰시고 특별히 이때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빨간 줄이 나는 이유는 스트링을 반환형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 안에다가 지금 반환하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서 에러가 나 있는 거 빨간 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때 나는 뭐를 리턴해 줄 거냐면 내 클래스의 스튜던트 이름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스튜던트 이름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set 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 student name이고 이때는 바꿀 이름이 들어와야겠죠. 매개 변수로 이름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내 스튜던트 네임에다가 넘어온 저 이름을 이렇게 어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메서드를 보시면 이 메서드는 매개 변수는 없고 반환형이 있고요. 얘는 반환값은 없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메서드의 이름을 쓰실 때는 내가 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는 이걸 뭐 사용하는 코드를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사용하는 코드의 입장에서 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함수를 왜 쓰나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코드를 할 때 코드가 너무 쭉 길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막 이렇게 코드가 길다라고 하면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해석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는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죠? 좀 구별을 하고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그러면 기능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할 때 얘를 호출해서 쓰면 되죠. 이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얘를 호출해서 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쓰는 거는 필요한 기능을 기능별로 구현을 해 놓으면 이게 A라는 기능이고 이게 B라는 기능. 만약에 이제 얘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다운을 받아주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떤 데이터를 DB랑 연결해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떤 다운받을 일이 있을 때는 얘를 호출해서 쓰면 되고 DB에 연결할 일이 있으면 얘를 호출해서 쓰면 되고 어떤 다른 각각의 기능이 구별되어서 구현해 있으면 좋겠죠.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코드를 쭉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 A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으면 얘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쭉 그냥 A, B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오류가 잡혔다 그럼 이 오류가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잡아야 되고 얘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호출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에 구현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얘를 호출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오류가 있을 때 얘만 바꾸면 되죠. 그죠? 오류가 있으면 이 함수 부분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유지 보수 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까요? 함수나 메서드의 구현은 뭐 몇 줄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함수의 이름을 show total info 뭐 라고 했으면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은 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뭐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일을 구현하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너무 길거나 뭐 너무 짧아야 되는데 뭐 몇 줄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는 하나의 기능을 함수 이름에 맞게 구현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내가 정했다면 그 함수에 대한 이름을 정했다면 그 함수는 그 이름에 맞는 하나의 기능만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진 않고요. 이게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못 쓴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함수 메서드까지 봤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클래스들을 생성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또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코딩 내용이랑 그 다음에 나 혼자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신 분들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코딩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코딩을 해봤냐, 내 손이 얼마나 코드에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되기 마련이니까 많이 코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